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오종승입니다. 이번 시간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금융기획 시리즈로 두 번째 사항 금융기획 시리즈로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 우리 사회나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요. 우리 사회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쓰리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상당한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조심스럽게 금리가 언제쯤 꺾일 것인가 사견을 전제로 해서 한번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거기에 더 나가서 혹자든 내년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내년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내년에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어려울지는 몰라도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외환위기 때하고 97년하고 금융위기 때 2008년하고 2022년 이 3개년도에 그 주요 항목을 가지고 경제 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을 가지고 환율과 주가와 외환보유고 기업 부채 비율 이 네 가지 항목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IMF 때 환율은 그 2000선까지 갔죠. 1995원이었고요. 주가는 뭐 277포인트 거의 800포인트 했던 거지 고점 800포인트 거지 277포인트까지 폭락을 했고요. 외환보유고는 거의 바닥이 났고요. 35억 불이었고요. 기업 부채는 400%가 넘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2008 금융위기는 일반적으로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이게 그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 그럽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나가는데 그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서 거기에 돈을 대준 그 투자회사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해서 그 여파가 금융위기로 온 것입니다. 그때 환율이 1600원요. 그 다음에 그때 주식시장이 1850포인트까지 갔었는데 892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외환보유고는 뭐 그래도 그럭저럭 있었습니다. 2000억 불이었고요. 기업 부채는 많이 떨어졌죠. 92%고 현재 10월 상황을 놓고 보면은 환율은 1430, 40 뭐 이렇게 가는 거고요. 10월 11일 기준입니다. 정확하게 주식 코스피 지수는 2180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2180포인트라는 것은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1980년 1월 1일 기점으로 주가 지수 인덱스 100을 놓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100으로 나누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21.8배 커졌다는 겁니다. 좋아졌다는 거죠. 그 다음 외환보유고는 4,167억 불이고요. 기업 부채도 많이 줄어서 100% 이하입니다. 100% 이하이면 안정적이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200%까지도 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그 이상 넘어가면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때 IMF 당시 때 그 사실관계를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환율은 1995원이었던 환율은 97년 12월 달이 그랬고요. 금융위기 때 2008년 때는 그 이 다음에 3월 달에 환율이 1600원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그때 75% 폭락을 한 것은 277포인트가 떨어진 것은 그 전에 최고 고점인 94년도 4년 전에 1115점 대비해서 75% 폭락했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점 어떻게 잡느냐 데이터가 많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찾기가 잘 힘들었는데 그 한국은행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한국은행 통계로 지표에서 찾았습니다. 시계열 자료입니다. 그때 정확한 IMF 때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가 얼마였나? 그때 뭐 금리가 24%, 30% 뭐 했는데요. 맞습니다. 일간에서 그런데 자료상은 평균은 예금은행입니다. 예금은행은요 일반적으로 예금을 하지 않은 상호 그때 당시 저축은행이나 비금융권은 예금은행이라 안 그럽니다. 예금은행 수요시를 취급한 은행은 예금금리가 13.3% 대출이 15.18%가 평균이었어요. 그 다음에 금융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예금금리가 5.7이고요. 대출금리가 7%고요. 자, 그러다가 기준금리가 최저치인 0.5%대
작년하고 재작년에 예금금리 얼마에 1% 정도밖에 안 됐죠. 대출금리 2%가 안 됐죠. 3%가 안 됐죠. 그러다가 현재 오늘날 어떻습니까? 제가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오늘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예금이 3%, 대출이 4.5%입니다. 자, 금융위기와 비교를 하더라도 차이가 있죠. 금융위기와 비교해도 대출금리는 아직도 4.5% 자료상 평균금리다. 예금은행 평균이에요. 혹자는 무슨 개떡 같은 얘기냐 6%, 7%, 8%인데 그거는 본인 신용이 안 좋거나요. 변동금리이거나요. 그 다음에 신용대출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료는 예금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5%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여기에 대출금리는 7.17%니까 아직도 3%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예금금리도 한 2.7%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2008 금융위기 때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때 언론사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그때 은행이 시가 말라서 1년 정기예금 20%를 준다. 경제잡지에서 한때 이런 그 광고성 멘트가 있었습니다. 은행 시가 말랐기 때문에 뭐 대출권이 20% 아니라 돈이 없는데 30%만 못 줍니까?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계 30P 그룹들이 19개나 아웃됐어요. 63%가 날라갔어요. 19개가 나자빠졌습니다. 하루에 부도가 100개씩 난다 그랬죠. 조그만 회사까지 합쳐서. 그런데 자, 그때 금융권만 해도 보험하고 증권회사하고 합쳐서 35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때 부도가 났고 막말로 작살이 났죠. 아작이 났죠. 그때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은 피치4 기준인데 B- 최하위 등급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많이 올라가지고 AA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 밑으로는 투자 부적격입니다. 투자 부적격. 여기는 투자 가능. 자, 요걸 다시 한번 보면은, 자, 국가 세계 3대 신용사, S&P나 피치사나 무디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런데 우리 IMF 때 신용 등급이 B-이거나 B 정도이거나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뭐 5, 6년, 6, 7년 전에 벌써 12단계나 올라갔어요. S&P 같은 경우는 AA까지 왔죠. 그 다음에 피치사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2년. 그 다음 무디사도 AA, AA2까지 왔어요. 12단계나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은 투자 부적격이고요. 이 분홍색 부분은 투자 적격 등급인데 신용 등급이 국가 신용 등급이 이만큼 좋아져서 6, 7년 전부터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거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200억 달러 IMF에 구제 요청을 했는데 550억 달러를 지원받은 것은 350억이 늘어난 것은 IMF 자체는 200억 달러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IMF 관련 주변 세계은행, IBRD나 ADB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 자금을 좀 지급을 해봤습니다. 이 자금이 들어와서 그래서 총 550억 수요를 받아서 우리가 눈물겹게 근무기를 하면서 언제 졸업했나요? 2001년 8월 김대중 정부 때 3년 8개월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6.25 전쟁이 뭐 3년 1개월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3년 8개월입니다. 그래도 조기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예, 조기 졸업이 맞습니다. 보통 뭐 5년 넘게 가는데 조기 졸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현재 상황이 어떤가? 현재 상황은 올 10월달 기준으로 환율이 1,430원. 이게 이제 환율도요. 그 혹자는 경제적 지식을 조금 문외하신 분은 내가 아이고 달러 사러 갔더니 뭐 1,500원 달라 그러던데 환율은 내가 살 때하고 팔 때하고 틀리고 그 중간에 있는 환율이 매매 기준율이에요. 시장 환율. 이걸 기준으로 경제 지표를 얘기를 합니다. 1,430원이고요. 매매 기준율입니다. 매매 기준율이요. 그 다음에 1,430원 초반이고요. 지금 현재 환율을 보십니다. IMF 때 얼마나 그랬어요? 1,995원. 2000대 갖고 리먼 사태 외환위기 때는 1,600원까지 올라갔는데 현재 환율은 1,430원대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가 지수도 2,18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다. 현재 물론 전체 3천 대비해서 떨어졌긴 하지만은 IMF 대비해서는 IMF 때는 얼마입니까? 277포인트, 금융위기 때는 뭐 890, 1000포인트도 안 됐잖아요. 자, 그런데 외환보유고는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10월 6일 정확한 한국은행 자료 416.77B, B는 영어로 빌리언이라고 하고 이게 10억입니다. 4,167억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하냐? 이거를 갖다가 한국은행 자료를 봤더니 올 1, 4분기 기업 경영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뭐 이렇게 큰 그 6개 항목이 있는데 이거 다 보시면 피곤하시니까 결론적으로 6개 항목 중에 3개는 절반은 올랐고요. 절반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현재 경기 상태가 안 좋으니까 기업 경영 분석의 지표가 전부 다 싸그리 안 좋냐? 그게 아니고 반은 좋고 반은 나쁩니다.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경제 지표상으로는 똔똔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기업도 어렵죠. 어렵다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그걸 연장선에서 올 2분기 6월달까지 경영 분석표에 기업 부채 비율을 봤어요. 이것도 한국은행에서 들어가서 자료를 찾았는데 대기업은 현재 몇 프로입니까? 부채 비율이 83%, 중소기업은 107%예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이 60%고요. 제조업 중소기업은 90%입니다. 100%도 안 됩니다. 그래서 넉넉 잡고도 100% 정도 선입니다. 100%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금이 1억이면 대출이 1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똔똔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위험한 부채 비율이 100% 안쪽이라는 게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거고요. 보통 200%까지도 안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높은 데가요. 저번에 물가 설명하면서 금리 설명하면서 물가 상승의 주범이 공공요금이라 그랬죠. 전기, 가스, 수도. 얘들이 이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부채 비율이 제일 높아요. 211%예요. 200% 넘어서 현재요. 그 다음 참고로 높은 데가 이제 운수업, 그 다음에 음식 숙박업 이렇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엄청 기업들의 부채 분야 그 구조가 많이 개선됐어요. 제가 그때 현직에 있을 때요, IMF 때 중소기업 부채 비율은 1000%입니다. 예금 1억이면 대출이 10억이에요. 대기업들은 500%, 예금 1억이면 대출이 5억, 6억이 있고요. 지금은요, 예금 1억이면 대출이 1억인데요. 그 정도로 아주 탄탄해졌어요. 이런 분들은 이런 것을 조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거를 다 경제 지표나 경제 얘기는 논리는 데이터만 갖고 얘기해도 1시간 넘게 갑니다. 그냥 경제 얘기하면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내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